여러분,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갉아먹는 사람 때문에 밤잠 설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대로 우리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고갈시키고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으며 각자의 생각과 행동 방식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해치는 관계까지 무조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권리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소중한 마음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하게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고 자신의 관계들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얼굴이나 관계가 떠오른다면 그 느낌을 단순히 지나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깊은 직관이 보내는 자신을 보호하라는 소중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더 이상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로부터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찾아봅시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몹쓸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조언이라는 가면을 쓰고 은근히 당신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마치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할 때 그들은 내가 과연 그걸 해낼 수 있겠어? 예전에 그것도 제대로 마무리 못했었잖아. 주제 파악 좀 해. 와 같은 식으로 말하며 당신의 시도 자체를 좌절시키려 합니다. 혹은 당신이 어렵게 얻어낸 작은 성공이나 좋은 소식을 전할 때조차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도 쉽게 해냈어. 너무 자만하지 마라고 말하며 당신의 성취를 평가절하하고 깎아내리곤 합니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현실적인 조언이나 따끔한 충고처럼 들릴지 몰라도 결국 그 속에는 당신을 위축시키고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서 은밀한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의 실패를 내심 기대하고 당신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불편해하거나 질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뒤처지거나 고통받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코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노력과 성과를 하찮게 만들며 결국 당신의 성장을 방해할 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과 성취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귀한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의 주변에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늘 자신의 감정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방인 당신의 어려움이나 감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해보면 항상 모든 대화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든 점, 자신의 복잡한 고민, 자신의 화려한 자랑거리로 모든 대화의 공간을 가득 채우려 합니다. 당신이 혹시 힘든 일이 있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그들은 채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금세 자신의 경험담이나 이야기로 전환하거나 당신의 문제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아, 그거? 나는 예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요즘 정말 죽을 지경이야 라고 말하며 당신의 감정을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평가절하합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생의 행복은 외부 상황에 전적으로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그 외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외부 상황만을 탓하며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전가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저 자신의 감정적인 배설물이나 쓰레기를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그들의 끝없는 하소연과 푸념을 들어주느라 감정적으로 지치고 피폐해지지만 정작 당신의 어려움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까지 떠안게 되어 더 큰 부담감과 피로감만 안게 됩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는 상호 간의 주고받음과 깊은 공감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한쪽으로만 감정의 저울추가 기울어진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한 사람을 소진시키고 지쳐 쓰러지게 만듭니다. 당신의 소중한 감정을 존중하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줄 아는 사람을 만나세요.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훨씬 이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당신이 어쩌다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심한 서운함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과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그 부탁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횟수도 상식 이상으로 잦아지게 됩니다. 마치 당신이 자신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들의 부탁을 단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그들은 마치 자신이 엄청난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과장되게 행동하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당신에게 심한 서운함을 표출합니다. 내가 너한테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와 같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당신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안겨주려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행동 동기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하며 선한 행위의 동기는 언제나 이기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니체의 이러한 통찰은 다소 냉철하고 비판적이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설득력 있게 와닿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겉보기 친절이나 호의는 순수한 이타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당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적이고 교활한 마음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진정한 친구나 소중한 지인이 아닌 오직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채워줄 수단이나 도구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당신을 점점 더 소진시키고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끝없는 요구와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거절할 때마다 불필요한 죄책감과 불편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매우 소중하며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고 부드럽게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지나치게 지치고 특별한 갈등이나 마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함과 소진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으려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당신은 마치 마라톤이라도 뛴 것처럼 이유 모를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반복하거나 세상 모든 일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분위기에 자신도 모르게 전염되어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대가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이며 외부의 사건들은 통제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뱀파이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이나 행동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외부의 모든 것을 탓하고 불평하며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끊임없이 투사하여 공감과 위로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도 함께 그들의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고통스러워지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삶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보존하고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생산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의 의견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불쾌한 농담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의 말을 자주 끊거나 당신의 의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그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야와 같은 식으로 반응하며 당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서슴없이 들추어내거나 그것을 이용한 불쾌한 농담을 던져 당신을 무안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자기 존중에 대해 자신을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 또한 존경하지 못한다고 통찰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존중감이 부족하거나 내면에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비하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비정상적으로 확인하려 하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에서의 존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당신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존중과 배려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당신을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고 당신의 의견은 경청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당신의 의견에 귀 기울여 줄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이는 필수적입니다. 여섯 번째로,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당신의 긍정적인 가치관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방향이나 긍정적인 길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삶을 나쁜 습관이나 좋지 않은 환경, 심지어는 위험한 상황으로 끊임없이 끌어들이려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거나 식단 조절을 하는 등 자기 관리에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거나 밤늦게까지 어울리자고 강요한다거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함께 먹도록 부추깁니다. 또한 당신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사용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회유하거나 강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통제하고 바꾸려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이며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행동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를 무시하고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외부에서부터 통제하려 들며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를 방해하고 억압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삶의 방향을 심각하게 흐트러뜨리고 당신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소중한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은 서서히 당신의 삶 전반을 잠식하고 당신을 나쁜 길로 이끌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당신의 인생 목표를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진정으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에게 있음을 명심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소중한 삶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어떻게 현명하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물론 제가 앞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도 자신의 내면적인 어려움이나 결핍 때문에 그런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스스로도 그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소중한 마음과 에너지를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현명한 거리두기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내면의 감정에 솔직하게 귀 기울이세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나 피로감, 혹은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 내면의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거나 애써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둘째, 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선을 지키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불합리하거나 부담스러운 요구에 대해 할 수 없다. 지금은 어렵다. 그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다와 같이 짧고 분명한 어조로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몇 번 시도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명확한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셋째, 만남과 빈도를 점차적이고 신중하게 줄여나가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락을 늦게 하거나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등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점차적으로 거리를 두면 상대방도 당신의 의도와 변화를 자연스럽게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단절보다는 부드러운 이별에 가깝습니다. 넷째, 당신의 한계와 감정을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관계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침묵하거나 참고 있기보다는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고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제가 좀 힘이 듭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대화가 불편합니다와 같이 당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때로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침묵을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모든 질문이나 상황에 대해 당신이 일일이 반응하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의 흐름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거나 불쾌하게 한다면 잠시 침묵하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아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하고 고귀하며 각자의 개성을 지닌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정신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는 그 어떤 외부적인 요소보다도 우리가 직접 보호하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좋은 관계를 평생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때로는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에너지를 주는 건강한 관계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고 반대로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의 삶을 잠식하는 관계로부터는 현명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나 불필요한 기대 혹은 무례함으로 당신의 삶과 마음을 더 이상 채우지 마세요. 당신은 행복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질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연습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정 실험장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이 영상에 대한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 그리고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이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